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을 틈타 아예 판을 엎어버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굴지의 대기업들이 초거대 반도체 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이라 선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삼성의 아성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스페인이 삼성 편을 들고 나서 일본이 곤란하게 돼버렸습니다. 거기에 미국까지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고 합니다. 미국과 스페인의 선택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반도체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을 추격하기 위해 일본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일본을 대표하는 8개 기업이 하나로 뭉쳐 반도체 개발과 양산을 위한 신규 회사를 공동 설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라틴어로 빠르다는 의미인 라피더스라는 명칭을 가진 이 연합회사에 토요타, 키오시아,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대기업 8곳이 참여했습니다. 사실상 일본 재계가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힘을 합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에서 3나노 반도체를 양산 중인데 라피더스에서는 5년 내로 2나노 이하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정부에서도 일본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라피더스에 700억엔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이 세계를 지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시절, 반도체 분야에서도 일본이 5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몰락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일본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면서 미국 반도체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인텔 마이크론 같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보다 10%나 저렴한 가격에 칩을 납품하여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를 두고 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자국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미국 정부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 시장의 진입 장벽, 외국산 반도체 차별,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을 문제 삼고 일본 반도체 기업 도시바, 미쓰비시 전기, NEC 등 7곳을 덤핑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당시 미 상무부에서도 일본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통해 사실상 무역 제재를 가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미 정재계의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면서 결국 1996년 협정이 종결될 당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회생불가 판정을 받게 되고 이를 계기로 한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일본의 움직임을 경계하면서도 일본 반도체 산업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술의 첨단에 서 있을 것을 요구받는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과 한국의 격차는 쉽게 만회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미일 협정 이후 일본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기술력은 한국과 대만에 비해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신 공법을 통한 반도체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되고 그 시간 동안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은 이번에도 일본의 재기를 두고 보지 않으려는 모양인데요. 미국이 일본 역시 미국과 같은 수준의 대중 반도체 규제를 시행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을 상대로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동맹국의 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대중 제재로 인한 미국 내 반도체 업체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동맹국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만 규제를 도입한다면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만 점유율이 줄어들게 되기에 동맹국까지 규제에 동참시키려 하는 것이죠. 니케이 신문은 미국 기업들은 우리만 중국 실적을 잃는 건 불공평하다라고 불만을 내비치고 있으며 다른 국가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막 재기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일본 반도체 산업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데요. 현재 일본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장비가 주력인 구조인데 여기에 대중 수출 규제가 적용된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일본 당국은 현재 규제 동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는 약 22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규제에 동참하게 될 경우 일본 반도체 산업의 최소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은 반도체 시장에서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24%로 급감하더니 이제는 10%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설계, 일본은 반도체 소재,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 생산에서 강점을 가지고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에 이후에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을 제외한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스마트폰,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첨단 먹거리 사업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첨단 기술들을 EU에서 쥐고 있지만 미래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공정무역,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EU에서도 결국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뒤처진 반도체 산업을 다시금 부활시키기 위해 EU에서 선택한 무기는 바로 보조금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반도체법을 발의하며 2030년까지 유럽의 반도체 산업에 430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유럽의 비중을 지금의 2배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스페인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비중이 컸던 스페인은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스페인은 EU의 반도체 법안을 기회로 삼아 자국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지난 5월 유럽의 마이크로칩 공장이 되기 위해 120억 유로, 한화로 약 16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해 유치할 반도체 기업을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을 스페인으로 데려오기 위해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지 시간 13일 스페인 현지 매체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가 2주 직접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체스 총리가 반도체 사업장을 둘러보고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직접 접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요. 로베르토 산체스 스페인 경제디지털혁신부 통신 디지털 인프라 담당 장관은 지난 9월 1일 전자산업협회가 개최한 제36회 디지털 경제와 통신회의에 참석해 스페인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6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과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TSMC에서 유럽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TSMC에서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더 이상 유럽에 쏟을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삼성을 붙잡기 위해 스페인 총리가 직접 이재용 총리를 만나 스페인의 반도체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유럽 진출은 이재용 회장의 의사와 맞물리기도 하기에 이번 스페인으로의 진출이 성사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삼성이 스페인의 반도체 기금 16조를 기반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할 교두보를 건설한다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 경쟁에서 크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 역시 실적 악화를 피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량과 투자를 줄이며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반면 삼성은 생산량을 줄이지도 않고 오히려 무서운 기세로 투자를 늘려나가는 전투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둔 치킨 게임에서 승리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와 디램 부분에서도 앞서 나가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번 치킨 게임은 다른 때보다 더 위험하지만 얻게 될 이득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이지만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는 30% 정도의 점유율에 여전히 많은 경쟁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삼성은 이 기회를 틈타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도 경쟁자들을 제치고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과반의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삼성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현재 파운드리 1위인 TSMC는 우습게 보일 정도의 거대 독점 시장을 삼성이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호황 때는 위기를 말하고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말하라.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에서 삼성은 기회를 보고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패자는 모든 걸 잃고 승자는 모든 걸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세계 반도체 시장의 거대한 여파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